왠지 이 방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이 기분.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 스토리텔러 홍성영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잠시만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바꿔놨어요.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 혼자 있는 듯하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예, 시작할게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 스토리텔러 홍성영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모인 게 한 달 전이잖아요. 예, 선생님들 마음이 여전히 뜨겁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고요. 진심으로 감동입니다. 제가 이번 교육 준비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힘들고 괴로운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예, 선생님들의 변함없는 열정을 보니까 또 그런 기억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교육이 우리 모두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원하고요.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는 1B 단계는 기하학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기하학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린 삼각형이에요. 이제 저는 아무렇게나 그린 이 삼각형이 얼마나 특별한 삼각형인지 증명을 해볼 거거든요. 먼저 A점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고 BC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려요. 교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P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려요.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이 RHA로 합동인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PQ랑 PR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삼각형도 합동이거든요.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밑각도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껴있는 이 삼각형들도 합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하얀색 각도 같아지죠? 그러면 전체 삼각형 ABC를 보세요. 그러면 각 B랑 각 C가 똑같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그러면 얘도 똑같은 논리로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어이없죠? 진짜 어이없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제 속임수를 좀 눈치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근데 잠시만요. 이 속임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왜 속임수냐? 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생각해보면 이게 속임수라는 게 금방 보여요. 각 A의 이등분선을 연장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AB가 AC보다 길잖아요. 그러니 DQ가 QC보다 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중점의 왼쪽에 있으니까 이거 오류인 거죠. 이거 실제로 제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그 증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false에서 시작하면 항상 false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 C점을 중심으로 D점을 살짝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이 점을 E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2의 수직이등분선을 작도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이번에는 AD의 수직이등분선을 작도해요. 그리고 교점을 P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P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잘 보시면 자, 삼각형 PBC 제일 밑에 있는 삼각형. 자,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같고 각이 같아요. 자, 이게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걸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길이가 같은 선을 같은 색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보기 좋죠. 잘 보시면
이 두 삼각형이 SSS로 합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각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각은 둔각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당연히 속임수예요. 근데 이건 비밀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과제 하나를 드릴게요. 자, 이 속임수의 비밀을 풀어야 되는데, 이 비밀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 그냥 작도를 해보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과정대로 작도를 해보면 속임수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작도하신 분들께는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딱 작도 10분이면은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자, 이거 작도 한번 하시고 해보시고 제가 이 그림은 박 원장님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 한번 작도에 도전을 해서 이 문제의 속임수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프닝 끝. 작도가 사실 교과에서는 그냥 기초과정 정도만 하고 끝나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작도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내용을 막 조금씩 추가하다 보니까 이 작도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번 워크북에 아이들이랑 이런 건 좀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막 넣다 보니까 양이 꽤 많아져서 세 번 수업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자체를 4회로 구성을 했고요. 근데 이 중에 좀 난이도가 높은 작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조절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내용을 다 하기에는 약간 많긴 하고요.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전에 직접 작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도라는 게 참 간단해 보이기도 한데 이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정말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자, 일단 이번 교재에서는 작도 활동 위주로 할 거라서 뭐 역사나 증명에 대한 얘기는 좀 간단하게만 놨고요. 이 내용의 그 증명들, 논증기하에 대한 내용은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업 내용을 시작을 할게요. 수학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최초의 수학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탈레스를 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수학이 시작된 거는 그보다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수세기 정도 했던 선사시대를 빼고라도 고대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수학이 상당히 발전했거든요. 근데 수학자라는 단어 자체가 좀 모호해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못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탈레스를 첫 번째 수학자로 꼽죠. 근데 왜 탈레스가 첫 번째 수학자냐? 그거는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가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시대의 수학이라는 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요. 기하학이라는 거 시작된 것 자체가 농경지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고요. 분수 사용한 것도 공정하게 분배를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이제 발견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이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단위 분수만 사용했거든요. 물론 이집트 후기에는 단위 분수 아닌 분수들도 다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단위 분수만 사용했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단위 분수로 생활 문제를 해결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분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그리스는 달랐던 거죠. 그리스 사람들에게 수학은 생활 문제 해결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지렛대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수학이란 지적 유희의 한 가지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수학을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사람들이다. 물론 이것도 시대 배경이 그랬고 그리스 시대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시대의 차이도 있고 한 20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 사람들이 우월하다 그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수학을 학문으로 바라봤던 최초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3700년 전에 살았던 아메스보다
2600년 전에 살았던 탈레스를 최초의 수학자로 꼽게 되는 겁니다. 뭐 각설하고 고대 그리스에서 수학이라는 거, 사실 뭐 이 시대는 대수학 연구는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 수학이라고 해도 뭐 거의 기하학을 뜻하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기하학 사랑은 약간 좀 유별나요. 그러니까 기하학이 지적 유의를 가져다 주는 도구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하고요. 뭐랄까, 남자들에게 게임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도 공부를 하면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 중에, 왜 이렇게 복잡한 걸 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냥 즉각 그리려면, 각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리스 사람들에게 기하학이라는 건 실용 도구가 아니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도형을 뭐 빨리 그려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철저하게 논리만 따진 거니까 측정 자체가 논리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 측정을 거부한 겁니다. 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좀 도형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했던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정다면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사면체는 뾰족하니까 뭐 불이고 정육면체는 뭐 안정적이니까 흙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이제 막 학문이 싹 틔우는 그런 시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같은 시기를 살았던 유클리드는 정말 진정한 학문으로서의 수학을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완벽한 논리 체계에 합당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했으니까요. 뭐 사실 유클리드 논증기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건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증기하를 보면 왜 이렇게 작도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는 좀 지나칠 정도의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또 역시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 중에 아르키메데스가 있잖아요. 아르키메데스랑은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아르키메데스는 좀 융통성이 넘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가 맞는지 따지기보다 일단 해보자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뭐 물론 아르키메데스가 살던 시라쿠사가 아테네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영향을 좀 덜 받은 그런 면도 있긴 하고요. 근데 아무튼 그에 비해서 유클리드는 고상함 그 자체였던 거죠. 뭐 시기를 잘 만난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몽상가 같은 그런 기들도 있습니다. 유클리드는 진짜 좋게 말하면 학자로서 완벽한 우직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완전히 그 물 없이 막 고구마 우걱우걱 먹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뭐 이 시대 자체가 그러기도 했지만 유클리드는 정말 그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 유클리드 좀 멋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잠깐 여담인데 작도라는 이 명칭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에서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 케이스인데 뭐 단어의 의미가 좀 불명확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유리수, 무리수 그거랑 좀 비슷한 경우죠. 이 작도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지을 작 이게 정말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만든다, 그림을 그린다 이런 건데 그냥 좀 미술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작도가 그냥 도형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로는 construc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구조나 구성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권 학생들은 작도를 할 때 이런 의미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에서 사용되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의미에 맞게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 거 바꾸는 게 쉽진 않겠지만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 우리 어렸을 때는 다 2의 3승, 2의 4승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듭제곱이라는 말 잘 쓰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도보다는 뭐 구조도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클리드 시대에 이미 뭐 꽤 많은 작도법들이 이미 발견이 됐고요. 사실상 찾을 수 있는 작도법은
이 시대에 거의 다 찾았다고 해도 무방해요. 뭐 이후에 뭐 작도 연구를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뭐 되게 특이한 작도법을 찾아낸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유클리드 작도가 정말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그 특이한 작도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작도를 할 때 왜 자와 컴퍼스만 쓸까?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이것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클리드는 직선과 원 이외의 도형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직선은 실제로도 그래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그냥 물체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 직선인 거죠. 뭐 원은 완벽한 그 자체고요. 그거에 비해서 타원은 정말 지저분하죠. 타원 그리려면 뭔가 이제 거추장스러운 그런 도구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게임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게임이 뭔지는 아시나요? 자, 이거 아재 판별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 알면 예, 빼박 아재라는 거죠. 다들 아시는 듯한 예, 눈치인데 아무튼 이게 정말 한때는 최고의 게임이었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 만약에 이 지뢰찾기에 자, 이런 지뢰찾기가 있다고 해봐요. 재미없겠죠.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 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도 딱 그럽니다. 아이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나 지나치게 어려우면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반대로 지나치게 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으로 유명한 그 미하이 칙센트 그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적당한 난이도가 몰입의 핵심이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작도는 거의 완벽한 수학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쉬워 보이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하면 쉽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계 3등분 작도에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매달렸냐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도 적당한 난이도의 떡밥인 거죠. 그렇죠. 2등분도 쉽고 4등분도 쉬운데 3등분 성공한 사람이 없대. 와, 내가 해봐야지. 딱 그런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도형의 엄밀한 성질을 찾으려는 작도 문제가 이제 현대 수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이런 건 아마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도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수학 발전에 아주 큰 힌트를 주는 그런 발견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서로는 이 정도로 그냥 짧게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작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교시의 뒤쪽 내용은 기초 작도인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메스모 5단계에 플라톤 삼각형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기초 작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원리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이 메스모 에세이 과정에서도 아직 논증 기하를 다루기 전이라서 뭐 자세한 증명을 하진 않았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원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내용을 넣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직이등분선 작도 그거는 마름모의 대각선 성질 그러니까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등분한다. 이런 성질을 사용해서 작도를 한다. 그런 원리들을 워크북에 넣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가계 이등분선은 결국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꼭지각을 이등분하게 되잖아요. 그 성질을 사용한다. 그런 내용들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 작도할 때 처음에 이렇게 홀을 그리는 이유가 바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 걸 아이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활동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 기초작도는 뭐 거의 대부분 교과 내용이라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고요. 자, 이제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2교시에는 정다각형 작도 그리고 선분 등분 작도예요. 그런데 정다각형 작도가 훨씬 중요하고요. 선분 등분 작도는 시간이 부족하면 4교시에 해도 됩니다. 뭐 생략해도 무방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다각형 작도도 그 5단계 플라톤 삼각형의 비밀에서 다루거든요. 그 기초 작도를 해봤던 친구들은 거의 다 정다각형 작도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메스봉 쭉 다녔던 친구들은 이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 작도가 어느 정도 좀 숙련된 상태에서 정다각형 작도를 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5단계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좀 넣어봤어요. 자, 그게 무슨 내용이냐? 이 정다각형 작도의 핵심은 컴퍼스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변이 주어진 정육각형을 작도해라. 한 변이 있을 때 그걸로 정육각형을 작도해라. 그러면 컴퍼스를 몇 번 사용해야 될까? 아마 그냥 뭐 일반적으로 작도를 해봐라. 그러면 아마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 거예요. 또 이거 컴퍼스를 몇 번 썼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번 썼죠. 근데 이거를 컴퍼스 딱 3번만 써서도 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 이렇게 정삼각형 작도를 해요. 그리고 이 꼭지점에서 잠시만요. 저 화면 공유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지금 화면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예. 예,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정삼각형 작도하는 것처럼 작도를 하고요. 이 꼭지점에서 원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연장선을 그리면 그냥 정육각형이 돼요. 그러니까 작도 전략을 잘 짜면 컴퍼스 사용 횟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다각형 작도는 컴퍼스 사용 횟수를 제한하고 작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컴퍼스 횟수를 제한하면 이거를 제가 경시반에서만 수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경시반 아이들은 정말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이 문제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반대의 역효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분위기를 잘 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작도들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삼각형에 그 한 변이 주어진 정삼각형은 너무 쉬우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자,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은 컴퍼스를 몇 번 사용하면 될까? 이거 몇 번 사용하면 될까요? 컴퍼스를 네, 이거 딱 맞아요.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름을 그리고 그러니까 중심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원의 중심을 모르면 외심 작도를 먼저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안 되겠죠. 아무튼 지름을 그리고 이렇게 반지름이 같은 호를 그리면 그냥 정삼각형이 완성이 돼요.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작도는 컴퍼스를 딱 한 번만 쓰면 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사각형을 한번 해볼게요. 정사각형. 자, 먼저 원에 내접하는 경우가 쉬우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컴퍼스 딱 2번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름을 그리고 수직이동분선 작도를 하면 되니까 이건 정말 간단하죠. 자, 컴퍼스 2번이면 끝나요. 그런데 한 변이 주어진 경우에는 몇 번을 써야 될까? 만약에 이거를 그냥 작도를 해봐라 그러면 뭐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여기서 일단 수선 작도하는데 컴퍼스를 3번 사용하겠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서 컴퍼스를 쓸 거니까 총 6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거보다 컴퍼스를 적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정확하게 작도할 시간은 없으니까 좀 펜으로 대충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6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컴퍼스를 몇 번 사용해서 저 한 변이 주어질 때 정사각형을 작도할 수 있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몇 번 만에 하셨나요? 어, 저보다 적은 횟수로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저는 컴퍼스 딱 세 번만 사용해서 작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 정육각형 작도할 때처럼 똑같이 작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아까 정육각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연장하면 그냥 정사각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사각형 작도는 컴퍼스 딱 세 번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두 번에 지금 어떤 분이 두 번에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자, 저도 두 번에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일단 이렇게 양쪽에 그냥 원을 그려요. 양쪽에 원을 그리고 여기 교점들 있죠? 이 교점들을 마구마구 막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정사각형 완성. 진짜 이게 뭔가 딱히 막 대단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들이랑 충분히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정사각형 작도 컴퍼스 딱 두 번만 써서 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육각형 한번 해볼게요. 뭐 한 변이 주어진 경우는 아까 했고요. 이번에는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인데, 자, 이거 컴퍼스 몇 번 쓰면 되냐? 예, 이것도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삼각형 작도할 때처럼 그냥 이렇게 컴퍼스 딱 한 번만 써서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재밌는 수업이 될 수 있긴 할 텐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가우스의 작도 정리를 사용하면 가우스는 뭘 해도 그냥 다 튀어나오죠. 가우스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저희 다음 과정, 통계 과정에서 그때 가우스 얘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정 n각형이 작도 가능하면 정 2n각형이 작도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죠. 수직이동분선 작도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을 사용하면 정 12각형을 작도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컴퍼스 몇 번 쓰면 될까요?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을 6번 작동하면 되니까 컴퍼스 12번을 사용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일 텐데, 근데 뭐 적당히 이제 중복되게 하면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수직이등분선 작도를 3개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컴퍼스를 몇 번 사용하면 되냐? 근데 이거는 사실 답을 제가 교육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바로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선을 긋고 원을 그리면 이 원이 육각형에 딱 내접하게 되죠. 그러면 저 접점들을 연결하면 12각형의 꼭지점들이 찾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퍼스를 딱 한 번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 이렇게 그린 원이랑 육각형 접점을 사용해도 되냐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랑 막 토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전 컴퍼스 안 쓰고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컴퍼스를 안 쓰고 이게 작도가 가능하냐. 가능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보잖아요. 그럼 교점들이 생기죠. 저 교점들 그냥 쫙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12각형 꼭지점들이 다 찾아져요. 진짜 쉽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정 12각형을 작도해라. 그럼 컴퍼스를 딱 두 번만 사용하면 작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사각형을 사용해서 정팔각형 작도할 때도 이렇게 컴퍼스 딱 한 번만 사용하면 작도 가능합니다. 아, 제가 교육자료 보시면 교육자료 8페이지에 그림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저 정팔각형 작도할 때 저 왼쪽 그림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 가로선 위치가 좀 잘못돼 있어요. 예. 저 가로선 위치가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그려져야 되는데 저게 좀 잘못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최소 횟수 정다각형 작도는 이제 이 정도까지 할 거고요. 정오각형 작도는 작도 자체가 좀 어려워서 최소 횟수로 하진 않고요. 그냥 작도를 해보는 건데 정오각형 작도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핵심은 루트 5를 작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 2차 방정식, 그러니까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 이거의 근을 찾는 거니까 잘 생각해보면 가로 세로 길이의 비가 1대 2인 직사각형을 작도하는 게 혹은 직각삼각형을 작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도는 이렇게 해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잘 보면 저 민트색 찍힌 점, 노란색 찍힌 점, 그리고 원의 중심
얘네들을 연결해 보면 2대 1대 루트 5짜리 삼각형이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작도 과정이 좀 복잡하니까 아이들이랑 이거 작도할 때는 한 단계씩 천천히 해보면서 아이들 작도를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거 실제 작도를 해보면 작도선이 정말 많아져서 헷갈리거든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이 하고요. 지금 저기에 2대 1대 루트 5짜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을 그린 다음에 이 점에서 수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찾으면 여기가 정오각형의 그 꼭지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이제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정오각형은 2차 방정식을 써야 되니까 이거 작도를 해놓고도 약간 좀 찜찜한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3단계에서 2차 방정식 공부할 때 이 내용 증명하는 게 3단계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도 가능한 다각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에게는 스토리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게 결국 19세기인 거죠. 그러니까 2000년이 넘는 동안 안 풀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엄밀한 증명은 갈루아 이론, 그러니까 뭐 군론, 그리고 체론을 써야 되거든요. 사실 저는 증명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증명은 생략하고요. 자, 그런데 그냥 끝내면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이 증명의 흐름 정도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좀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도가 가능한 게 뭐냐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단위 길이를 기준으로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단위 길이를 1로 정하면 자, 이거를 몇 배 한다 그러면 다 정수가 되니까 정수는 당연히 작도 가능한 수가 되겠죠. 그 정수라고 한 건 이걸 나중에 이제 방정식으로 바꿔서 할 건데 괜히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정수라고 한 거고요. 그냥 길이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수라고 하면 됩니다. 아무튼 선분의 길이를 더하거나 빼는 거 이런 것들까지는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수의 덧셈 뺄셈까지는 작도가 가능한 수입니다. 그럼 곱셈 나눗셈은 가능하냐? 이것도 가능해요. 예전에 우리 방정식 파트에서 했던 이 비슷한 그림 기억나시죠? 닮음으로 그 1차 방정식 근 구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방법으로 두 수를 곱하기 한 것, 그리고 나누기 한 것도 작도를 할 수 있어요. 닮음비 써보면 그냥 금방 증명이 돼요. 나눗셈도 가능하고요. 제가 자료집에 나눗셈 방법도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이 뭐냐면 정수의 사칙 연산까지는 작도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리수 범위까지는 작도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작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은 2차식, 직선을 1차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단 이게 유리수 범위에서 해야 되니까 계수가 유리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유리계수 방정식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원과 직선의 교점은 1차와 2차를 연립한 방정식의 근으로, 연립방정식의 근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의 근에는 제곱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곱근을 작도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곱근을 작도할 수 있느냐? 당연히 작도할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자, 이렇게 제곱근 값을 구할 길이랑 단위 길이, 그러니까 길이가 1인 선분을 이렇게 붙여서요. 단원을 만들고요. 그리고 수선을 작도하면 이 수선 길이가 제곱근이에요. 자, 사용 정리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 되겠죠. 그렇죠. 수선의 제곱은 초록색 곱하기 노란색이니까. 그래서 제곱근까지 작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작도가 가능하다는 건 유리수의 사칙 연산, 그리고 제곱근의 반복 연산까지만 작도가 가능해요. 반대로 말하자면 사칙 연산과 제곱근의 반복 연산으로만 표현 가능한 그 수가 작도 가능한 수다. 그리고 이 역도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도할 수 있는 수는 이것밖에 없다. 도 증명이 가능한데, 자, 그 부분은 그 갈루아 이론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은 생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다각형 입장으로 와서 작도 가능한 정다각형이 뭐냐? 그러면
어떤 정다각형이 작도 가능하냐라는 거는 복소 평면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xn제곱은 1의 근이 작도 가능한 수냐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은 작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삼각형이 작도가 가능하다는 뜻은 결국 x세제곱은 1이라는 이 방정식에 근이 작도 가능한 수란 뜻이에요. 자, 이거를 실제로 인수분해에서 근을 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오메가입니다. 자, 이 근들을 복소 평면에 저 점들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점들이 정확하게 정삼각형의 꼭지점이 되죠. 그리고 저 수들을 잘 보면, 자, i라는 건 그냥 허수축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기 있는 실수 부분들만 잘 보면 돼요.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분의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얘네들이 전부 다 작도 가능한 수들인 거죠. 그래서 정삼각형이 작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정사각형이 왜 작도가 가능하냐를 방정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정사각형은 결국 x 4제곱은 1의 근을 봐야 되는 거고 이 근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1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잖아요. 쟤네들은 전부 다 단위 길이니까 전부 다 그냥 길이가 1이니까 그러니까 작도 가능한 거고요. 정오각형이 왜 작도가 가능하냐 이것도 정말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면 되거든요. 좀 복잡하긴 한데 x5제곱은 1의 근을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거 잘 보면 전부 다 유리수의 사칙 연산 그리고 제곱근의 반복 연산만으로 다 쓸 수 있는 수인 거죠. 그래서 작도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떤 정 n각형이 작도가 가능하냐라는 얘기는 결국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결국 저 노란색 박스 친 부분, 저 부분의 근이 작도가 가능한 수인지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원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서 가우스가 저 n-1이 2의 거듭제곱 꼴인 소수일 때만 저 근이 작도 가능한 수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n-1이 2의 거듭제곱 꼴인 소수. 와,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이런 소수를 우리가 페르마 소수라고 불러요. 자,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은 3에서 1을 빼면 딱 2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3은 페르마 소수가 맞아요. 그런데 9에서 1을 빼면 딱 2의 3제곱이에요. 그런데 9는 페르마 소수가 아닙니다. 왜냐? 9 자체가 소수가 아니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페르마가 여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저런 꼴이 소수가 되려면 K 자체가 2의 거듭제곱 꼴이어야 된다까지 찾아내요. 자, 그 증명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지금은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은 저 페르마 소수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페르마 소수가 되는 수들이 결국 작도가 가능한 정다각형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n에다가 0부터 집어넣어 보면 3, 5, 17, 257, 65,537 얘네들이 바로 페르마 소수들이거든요. 자, 이런 애들은 작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여담인데 페르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소수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00년이 지나서 오일러가 저거를 소인수 분해를 해요. 자, 그래서 F5는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럼 F6은 소수냐? 이것도 합성수입니다. 이거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돼요. 정말 어이없게도 현재까지 F4 이후에 나오는 수들은 그 이후로는 소수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아무튼 결국 이제 17이라는 수는 페르마 소수니까 정 17각형이 작도가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그 정 17각형의 원분 방정식의 한 근을 구해보면 이게 다 쓰기는 너무 복잡하고요. 실수 부분만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엄청 복잡하지만 아무튼 저 수를 잘 보면
작동 가능한 수가 맞긴 하다는 거죠. 그 가우스가 이거를 19살 때 증명을 했대요. 네, 가우스가 이게 정말 자랑스러웠나 봐요. 자기 묘비에 정 17각형을 3개 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원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두 번째 사진 잘 보시면 정 17각형은 아니고요. 17각형 모양의 별을 새겨놨다고 해요. 근데 정작 저게 묘비에 있는 건 아니고요. 가우스의 그 기념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작도 가능한 정다각형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래요. 결국 2의 거듭제곱이거나 페르마 소수거나 아니면 얘네들을 곱한 수들만 작도가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7은 페르마 소수가 아니니까 작도 불가능한 거고요. 정 15각형은 페르마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작도가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정 68각형은 2의 거듭제곱이랑 페르마 소수를 곱한 거니까 이것도 작도가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작도 가능한 정다각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간단하진 않았지만 자, 제가 월요일 밤에 선생님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 관련된 내용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사실 모든 작도가 컴퍼스를 딱 한 번만 써서 할 수 있다라는 정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왜 컴퍼스 몇 번 써서 작도했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사실 전부 다 컴퍼스 딱 한 번만 써서 작도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퐁슬레 슈타이너 정리라고 해요. 저 퐁슬레가 처음에 이거를 추측을 했던 거고요. 저 슈타이너가 1833년에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퐁슬레 슈타이너 정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임의의 원 하나만 그릴 수 있으면 중심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클리드의 오리지널 작도로 할 수 있는 모든 작도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과정이 좀 복잡해서 뭐 굳이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도 있더라 정도 얘기를 해주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르 마스케로니 정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자 없이 컴퍼스만 가지고 하는 작도도 있습니다. 컴퍼스만 가지고도 모든 작도가 다 가능해요. 뭐 나폴레옹이 발견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컴퍼스 반지름을 바꾸지 않고 하는 고정 컴퍼스 작도, 뭐 녹슨 컴퍼스라고도 하는데 그 수업 시간에도 하는 내용이고요. 자, 저런 작도도 있고요. 그리고 자에다가 점 2개 딱 찍어놓고 하는 뉴시스 작도라는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별의별 작도가 다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 국민학생이던 시절 그때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아주 유명한 게임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열풍이었거든요. 오락실에 가면 정말 이 게임기밖에 없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일 때. 그랬더니 막 별의별 아류작이 다 나오더라고요. 작도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작도가 너무 재밌는 주제다 보니까 막 별의별 방법으로 작도를 하는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뭐 이제 현대에는 작도가 좀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대 수학에서는 작도는 이제 뭐 사실상 다루지는 않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퐁슬레 슈타이너 정리 컴퍼스 한 번으로 작도할 수 있다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자, 이게 컴퍼스 딱 한 번 써서 작도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간단한 게 평행선 작도거든요. 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P점을 지나고 선분 AB의 평행한 선을 작도해라.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일단 원 하나를 그리면 돼요. 아무데나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원 하나를 그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슉 하면 평행선이 완성이 돼요. 자, 그만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예,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선분 등분하는 작도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쉬우니까 생략하고 저희 잠깐 영상을 보고 머리 좀 식힌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In Islamic culture, geometry is everywhere. You can find it in mosques, madrasas,
palaces, and private homes. This tradition began in the 8th century CE, during the early history of Islam, when craftsmen took pre-existing motifs from Roman and Persian cultures and developed them into new forms of visual expression. This period of history was a golden age of Islamic culture, during which many achievements of previous civilizations were preserved and further developed, resulting in fundamental advancements in scientific study and mathematics. Accompanying this was an increasingly sophisticated use of abstraction and complex geometry in Islamic art, from intricate floral motifs adorning carpets and textiles to patterns of tilework that seemed to repeat infinitely, inspiring wonder and contemplation of eternal order. Despite the remarkable complexity of these designs, they can be created with just a compass to draw circles and a ruler to make lines within them. And from these simple tools emerges a kaleidoscopic multiplicity of patterns. So how does that work? Well, everything starts with a circle. The first major decision is, how will you divide it up? Most patterns split the circle into 4, 5, or 6 equal sections, and each division gives rise to distinctive patterns. There's an easy way to determine whether any pattern is based on 4-fold, 5-fold, or 6-fold symmetry. Most contain stars surrounded by petal shapes. Counting the number of rays on a starburst, or the number of petals around it, tells us what category the pattern falls into. A star with 6 rays, or surrounded by 6 petals, belongs in the 6-fold category. One with 8 petals is part of the 4-fold category, and so on. There's another secret ingredient in these designs, an underlying grid. Invisible but essential to every pattern, the grid helps determine the scale of the composition before work begins, keeps the pattern accurate, and facilitates the invention of incredible new patterns. Let's look at an example of how these elements come together. We'll start with a circle within a square and divide it into 8 equal parts. We can then draw a pair of crisscrossing lines and overlay them with another 2. These lines are called construction lines, and by choosing a set of their segments, we'll form the basis of our repeating pattern. Many different designs are possible from the same construction lines, just by picking different segments. And the full pattern finally emerges when we create a grid with many repetitions of this one tile, in a process called tessellation. By choosing a different set of construction lines, we might have created this pattern, or this one. The possibilities are virtually endless. We can follow the same steps to create 6-fold patterns. By drawing construction lines over a circle divided into 6 parts and then tessellating it, we can make something like this. Here's another 6-fold pattern that has appeared across the centuries and all over the Islamic world, including Marrakesh, Agra, Konya, and the Alhambra. 4-fold patterns fit in a square grid, and 6-fold patterns in a hexagonal grid. 5-fold patterns, however, are more challenging to tessellate because pentagons don't neatly fill a surface. So instead of just creating a pattern in a pentagon, other shapes have to be added to make something that is repeatable, resulting in patterns that may seem confoundingly complex but are still relatively simple to create. Also, tessellation is not constrained to simple geometric shapes, as M.C. Escher's work demonstrates. And while the Islamic geometric design tradition doesn't tend to employ elements like fish and faces, it does sometimes make use of multiple shapes to craft complex patterns. This more than 1,000-year-old tradition has wielded basic geometry to produce works that are intricate, decorative, and pleasing to the eye. And these craftsmen prove just how much is possible with some artistic intuition, creativity, dedication, and a great compass and ruler. 자, 이제 2교시 여기까지 하고 3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3교시는 등적 변형 작도인데요. 등적 변형 작도가 일단 복잡한 경계를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이렇게 복잡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효율이 매우 떨어질 거니까 경계선을 똑바로 펴면 좋겠죠. 이때 그 삼각형의 등적 변형 아이디어를 사용해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밑변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꼭지점을 밑변과 평행하게 이동시키는 게 있고요. 반대로 밑변을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거는 꼭지점을 이동시키는 아이디어로 등적 변형을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계가 꺾여 있는 이 경계선을 똑바로 직선으로 펴고 싶다.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리면 저희 삼각형이 가운데 생기죠? 이 삼각형을 등적 변형하면 되고요. 등적 변형하려면 지금 저기 보이는 점선과 평행한 선만 작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행선 작도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연결하면 넓이가 똑같으면서 경계선이 일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내용 자체는 참 별거 아닌데 아이들이랑 이거 실제로 해보면 평행선 작도를 정말 못해요. 이게 항상 하던 방향에서 이렇게 옆으로만 뒤집어 놔도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작도할 때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한 번 꺾인 경계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제가 워크북에 두 번 꺾인 것도 넣어놓긴 했어요. 자, 이것도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하죠. 이거는 한 번에 펼 수는 없고요. 일단 이렇게 등적 변형을 한 번 해서 두 번 꺾인 거를 한 번 꺾인 걸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문제로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평행선 작도를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꺾인 것도 작도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무튼 3교시에서 그냥 가볍게 몸풀기 정도로 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좀 복잡한데, 자, 이거는 약간 그 고대 그리스 시대의 유산 같은 그런 작도예요. 자, 이 사람들은 약간 좀 병적으로 완벽한 도형을 추구하는 삐뚤어진 걸 못 봅니다. 좀 편집증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떤 다각형이 나왔을 때 그거를 정사각형으로 등적 변형해보자 라는 건데, 자, 일단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해요. 이게 한 번에는 못하고요. 3단계에 나눠서 합니다. 1단계는 다각형을 삼각형으로 등적 변형하는 거예요. 2단계는 삼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바꾸는 거고요. 3단계는 그걸 다시 정사각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단계별로 좀 살펴볼게요. 자, 1단계는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그 경계선 펴는 작도랑 똑같아요. 자, 이걸 어떻게 삼각형으로 등적 변형하냐. 결국 이렇게 평행선 하나를 그려서 저 꺾인 부분을 등적 변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돼요. 아까 했던 우리 경계선을 똑바로 펴는 거랑 똑같은 작도예요.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이 삼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사각형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각형이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오각형의 경우도 평행선 두 번 작도하면 결국 삼각형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육각형도 가능하고요. 칠각형도 가능하고 이론적으로는 백각형도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등적 변형을 할 수 있어요. 자, 2단계는 삼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등적 변형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일단 수선의 수직이등분선을 작도하고요. 그리고 다시 수선을 작도하면 직사각형으로 바뀝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증명 필요 없죠. 당연한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2단계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고요. 3단계가 문제인데, 3단계는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바꾸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선을 연장하고요. 4분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반원을 그려요. 그리고 연장선을 그리고요. 자, 저기에다가 정사각형을 작도하면 저 노란 삼각형이랑 빨간색 정사각형이 넓이가 똑같아요. 자, 이거 왜 그러냐? 이거 길이를 이렇게 표시하고 사형정리 써보면 한 줄만의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정리를 쓰면 x제곱은 ab잖아요. 근데 x제곱이 바로 정사각형 넓이고 ab가 직사각형 넓이니까 참,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거 찾는 게 취미생활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아이들이랑 한 단계 한 단계 다 수업 시간에 이제 작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의 작도를 결국 한 번에 작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이거 직접 작도하기 전에 시범 삼아서 제가 보여주거든요. 제가 손가락으로 꼼지락꼼지락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저 작도 진짜 잘해요. 작도의 신인인데 제가 작도를 하면 한 3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아이들 중에 작도 마스터한, 작도 진짜 잘하는 아이들이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대부분 아이들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옆에서 막 체크해주면서 작도해야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 충분히 두시고 수업 시간에 작도를 해야 되고요. 아이들 계속 돌아다니면서 작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이게 그 수업 시간에 하기가 쉽지 않은 꽤 오래 걸리는 작도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를 수업 시간에 세하게 하고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거를 탐구 주제로 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직접 이제 시범으로 작도하는 거를 찍은 영상인데요. 설명을 하면서 작도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5배속으로 좀 볼게요. 이게 줌으로 지금 화면 공유해서 보는 거라 좀 화면이 끊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한 장에다가 저 사각형을 정사각형까지 작도하는 그 단계를 이 한 장에다가 다 완성을 해야 돼요. 자, 저 작도를 이제 아이들이랑 실제로 해야 되니까 좀 어렵겠죠. 예. 그렇지만 한번 이거를 성공하고 나면 정말 그 작도에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좀 어려운 작도지만 도전해 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3교시도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마지막 그 4교시는 작도 불가능한 내용, 그 작도 불가능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주제인데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아까 우리가 다 해놔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작도 불가능한 도형이 매우 많아요. 뭐 사실 작도 가능한 도형보다 불가능한 도형이 훨씬 많겠죠. 근데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는 뭐 아시겠지만 임의의 각 3등분 문제, 그리고 배정 문제, 원정 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 문제들이 작도 불가능한 문제의 대표가 됐냐? 이유는 간단하죠. 쉬워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참 대표적인데 이게 수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정말 많이 도전했던 문제잖아요. 왜냐? 쉬우니까. 쉬워 보이니까. 예를 들면 리만 가설과 비교를 해보면 리만 가설은 감마함수, 제이함수, 제타함수 이 세 가지 함수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자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전공자들도 정말 어려워해요. 그거에 비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문제 자체는 너무나 뭐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작도 불가능한 문제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랑 비교해봐도 훨씬 더 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던 거죠. 아무튼 그 세 가지 작도 불가능 문제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배정 문제입니다. 이게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그리스에 델로스 섬이 있는데 여기 막 전염병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아폴로 신이 분노해서 전염병을 돌게 한 거다. 그래서 아폴로 신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을 멈춰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폴로 신이 재단의 모양은 똑같고 부피가 2배가 되게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전염병을 없애주겠다.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니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사실 이게 꼭 정육면체가 아니어도 상관없긴 해요. 그러니까 닮음이면서 부피가 2배가 되는 모양을 작도해라. 라는 건데 이 문제가 작도가 불가능한 이유,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결국 저 문제가 작도 불가능하다는 건 결국 x세제곱은 2가 되는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근데 저거 실근만 따져봐도 세제곱근 루트이니까 우리 아까 다 공부했죠? 세제곱근은 작도가 불가능한 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배정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가계 3등분 문제죠. 너무너무 유명하죠. 정말 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부터 19세기까지 수학 좀 한다는 사람, 아니, 수학 좀 한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도전을 했을 거예요. 아, 근데 좀 놀랍게도 현대 시대에도 지금 2023년에도 저거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명 그 3등분가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 3등분가라는 말이 약간 좀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3등분가에 대해서 참 저도 할 말이 많은데 그 제가 젊었을 때 아주 혈기가 왕성해서 그 사람들이랑 키보드 배틀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류를 지적해줘도 씨알도 안 먹히는 아마 느낌 아실 거예요. 근데 뭐 이제는 뭐 그런 논쟁 다 부질없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배정 문제와 가계 3등분 문제는 저 방첼이라는 수학자가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으로 완전히 이제 종결됐습니다. 종결. 그러니까 증명의 핵심은 저희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60도를 3등분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그나마 좀 간단한 내용이니까 60도를 3등분하면 20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도를 작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결국 20도를 복소평면에 나타냈을 때 X좌표, Y좌표, 그러니까 코사인 20도랑 사인 20도겠죠. 뭐 그럼 예를 들면 코사인 20도가 작도 가능한 수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 20도를 구하는 방정식 이거 그 삼배각 공식 쓰면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 방정식을 만들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바로 근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수식 편집기로 이런 걸 다 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거 수식 편집기로 쓰다가 키보드 때릴 것 같아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했는데 자, 이 식 잘 보면 세제곱근이 보이죠. 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세제곱근이 보이는 순간 그냥 작도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가계 3등분에 도전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낭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원적 문제예요. 아까 저희 그 다각형은 정사각형으로 등적 변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백각형이건 청각형이건 전부 다 정사각형으로 등적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 천각형 저 원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러면 원도 정사각형으로 등적 변형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사실 이 스토리가 정말 긴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다 얘기는 못 하고요. 히포크라테스나 뭐 아낙사고라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등 이 문제에 얽혀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 얘기는 못 드리는데 그 넘버스 다큐 그냥 유튜브에 넘버스 다큐 1부 이렇게 치면 거기에 이 스토리 나옵니다.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리는 생략하고요. 아무튼 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린데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린데만이 원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증명한 거는 이제 그 파이라는 수가 초월수다라는 걸 증명했는데 그 초월수, 대수적인 수, 이 내용은 나중에 저희 3단계 원 할 때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결국 제곱근까지만 작도를 할 수 있는데 세제곱근도 작도가 안 되는데 파이라는 거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이제 초월수라는 무리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가 초월수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그냥 자동으로 작도 불가능하다까지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작도 불가능한 문제가 이제 뭔지 다 살펴봤는데 그냥 뭐 작도가 안 된다는 게 증명됐으니까 뭐 작도 못해 그냥 끝. 그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의 이 집착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야, 작도는 안 되는데 뭔가 어떤 방법을 추가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활동지에 제목을 저렇게 다양한 도구로 작도 불가능 문제 작도하기라고 써놨는데 사실 저기는 작도하기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도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도라고 쓰면 약간 좀 수학이 아닌 듯한 느낌도 들고
또 아이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도는 또 뭡니까? 자, 그래서 그냥 작도라고 써놨는데,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오리지널 작도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도구로 가게 3등분을 하는 건데, 이 도구를 누가 만들어진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뭐 19세기에 만들어졌대요. 근데 이게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쓰던 손도끼 중에 이제 토마호크라는 도끼가 있는데, 그 토마호크랑 닮았다고 그래서 토마호크라고 부르거든요. 뭐 저에게 토마호크는 이게 진짜 토마호크지만, 아무튼 이 토마호크라는 도구를 쓰면 가게 3등분이 가능합니다. 자, 이 도구를 이제 도식화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저 가로축을 3등분하고요. T자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BC에다가 반원을 붙입니다. 자, 저걸로 이렇게 각을 재보면, 자, DB, 선분 DB랑 선분 DO가 각의 3등분선이 돼요. 뭐 증명도 되게 간단해요. 저 세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노란색이랑 핑크색은 SAS로 합동이고요. 핑크색이랑 민트색은 RHS로 합동입니다. 저희 이거 3D 프린터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거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기념품으로 주거든요. 이거, 혹시 이거 3D 프린터로 만든 거 필요하시면 박 원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아마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호크라는 걸로 가게 3등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아르키메데스 방법인데, 이것도 정말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각 A오 B를 3등분하고 싶은데, 저 그림의 CP 길이를 저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게 하면 각 CPO 찾으셨죠? 각 CPO가 처음 각 AOB의 3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눈금을 쓴 거잖아요. 이런 작도를 뉴시스 작도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배정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2010년에 아주대학교 수리논술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지금부터 제가 히피아스 원적 곡선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히피아스 원적 곡선이라는 걸로 각 3등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민트색 선 보이죠? 저 민트색 선은 저 위치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요. 지금 화면이 좀 끊겨져서 보이실 텐데 일정한 속도로 쭉 내려가는 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선, 이거는 마치 자동차 와이퍼처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90도 회전 이동하는 막대예요. 그럼 아까 그 민트색 막대와 이 빨간색 막대를 동시에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민트색 막대는 아래로 쭉 내려가고요. 빨간 막대는 회전 이동을 해요. 속도는 일정해요. 그러니까 빨간색 막대는 등 각속도, 각이 일정하게 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움직일 때 이 두 선의 교점의 자취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거를 히피아스의 원적 곡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적 곡선으로 어떻게 각을 3등분하냐? 방법은 간단해요. 자, 작도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3등분하고 싶은 각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저 D부터 Q까지 선분을 3등분해요. 선분 등분 작도는 지금 저희 지금은 얘기 안 했지만 선분 등분 작도는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Q'과 Q2'에서 다시 수선 작도를 해요. 그러면 원적 곡선이랑 만나는 점이 있죠. 거기를 D점과 연결하면 여기 딱 3등분 됩니다. 자, 이게 증명이 사실상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원적 곡선 정의에 의해서 그냥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민트색 막대랑 빨간색 막대, 그게 등속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민트색 막대가 Q에서 Q', Q'에서 Q2' 이 내려오는 시간과 빨간색 막대가 P에서 P', P'에서 P2' 이렇게 내려오는 시간이 같고 등속으로 움직이니까 각이 같다는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원적 곡선이 정말 좋은 게 이걸 사용하면
자, 몇 등분이나 다 가능합니다. 각의 3등분이 아니라 각의 5등분, 7등분, 뭐 11등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선분 DQ를 등분한 개수에 따라서 각도 똑같이 등분이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론 자체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선분 등분 작도 할 때 이제 평행선 작도만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실제로 평행선 작도가 정확도가 정말 많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잘 체크해 줘야 되는 그런 작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냐? 저 원을 굴리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도에서는 굴리기라는 게 안 되잖아요. 자, 저 원을 딱 이렇게 반 바퀴만 굴립니다. 한 바퀴. 그 다음에 저 P점에서 반지름만큼 더 간 점을 작도를 해요. 그리고 A부터 B까지 반원을 작도합니다. 그리고 수선 작도를 하고요. 그럼 저 PQ로 정사각형을 만들면 이게 원이랑 넓이가 똑같아요. 이것도 증명이 정말 간단해요. 이것도 사형 정리로 딱 한 줄로 증명이 돼요. 자, 저 A부터 P까지는 반 바퀴 굴러갔다고 했으니까 길이가 파이 R이죠. 그 다음에 P부터 B까지는 R이고 PQ 길이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사형 정리에 의해서 X제곱은 파이 R 제곱. 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또 하나. 근데 이 원적 문제를 아까 전에 그 히피아스 원적 곡선으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 곡선 이름이 원적 곡선이잖아요. 애시당초 이 곡선은 각의 3등분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원적 문제를 풀려고 원적 문제가 그 당시에 수학자들의 약간 그 로망 같은 문제였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도전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히피아스가 그 원적 문제를 풀려고 이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어려워서 수업 시간에 다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뭐 지금도 증명은 안 할 거고 그냥 결론만 보면 자, 이렇게 원을 그리고 직사각형을 만들면 저 직사각형과 원이 넓이가 똑같은 건 아니고요. 저 직사각형을 딱 2배하면 원과 넓이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2배 하고 그거를 정사각형으로 등적 변형하면 결국 원적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원적 곡선이라는 것 자체를 컴퍼스랑 자로 작도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결국 불가능한 방법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배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도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빨간 막대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파란 막대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막대예요. 자, 이 도구랑 그 뉴시스 작도 아까 그러니까 눈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눈금을 사용하는 뉴시스 작도를 이용해서 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대각선을 그려요. RQ를 연결하고요. P점에서 저 대각선에 수선을 작도를 합니다. 자, 이제 저 빨간 막대랑 파란 막대를 잘 조절해서 RS 찾으셨죠? RS가 ST의 2배가 되도록 조정을 해요. 자, 저렇게 2배가 되도록 조정을 하면 SQ랑 SP가 정확하게 세제곱근 루트 2배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SQ랑 SP로 정육면체를 만들면 딱 부피가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증명은 뭐 어렵진 않은데 일단 그 탐구 주제로 넣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 내용은 여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주제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탐구 주제는 우리 아까 그 테드 영상 봤잖아요. 참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도라는 게 너무 그렇게 룰에 얽매여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 재미없는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작도만 하면 그 룰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니까 룰에 얽매이지 말고 좀 마음대로 패턴을 만들어 봐라. 이게 실제로 학생들이 만든 패턴들이거든요. 예, 학생들이 만든 거를 제가 일러스트로 좀 다듬은 건데, 뭐 이런 패턴 말고도 막 별의별 걸 다 만들어 옵니다. 막 그 물고기 모양 만드는 아이도 있고요. 뭐 여우 모양 만드는 아이도 있고요. 자, 이렇게 컴퍼스랑 정말 친해지는 이런 것들이 뭐 탐구는 아니지만 저는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까 정다각형 작도하는 건데, 아까 우리 컴퍼스 최소 횟수로 작도하는 거,
이거를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좀 미션을 정해주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동안 제가 수업을 했을 때 딱 적당했던 미션이 혹시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들려요. 들리나요? 예, 예. 그 제가 수업하면서 했던 좀 적당한 미션이 정 24각형을 컴퍼스 딱 2번만 써서 작도하는 건데 되게 어려워 보이죠? 야, 정 24각형을 어떻게 컴퍼스 2번으로 하냐? 되게 쉽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선생님들 해보시면 그냥 대각선 이렇게 그리다 보면 금방 된다는 걸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48각형도 가능해요. 근데 48각형은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그래서 딱 정 24각형을 컴퍼스 딱 2번만 사용해서 작도하기. 이 정도면 딱 적당한 주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분 등분 작도인데 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도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거라 이제 저는 이거 상품 걸고 해요. 제일 긴 거랑 선분 등분했을 때 제일 긴 변이랑 제일 짧은 변이랑 1mm 이하인 경우에 달란트 얼마, 1mm부터 2mm까지는 달란트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상품을 걸어놓고 하면 목숨 걸고 합니다. 조작해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그 꺾인 경계선 이거를 좀 여러 개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직선으로 바꾸는 그런 탐구 주제인데 3년 전에 저랑 수업했던 아이 중에 이거 13번 꺾인 문제를 만들어 온 아이가 있어요. 이따만한 종이에다가 13번 꺾인. 자, 근데 실제로 이거 아이들이랑 해보면 2번 꺾인 것도 좀 어려워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적당히 선생님들이 조절을 해서 내주셔야 되고요. 시간이 늦어서 저도 지금 혀가 막 꼬이고 있습니다. 빨리 끊을게요. 5번째는 그 아까 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등적 변형하는 건데 뭐 이것도 적당한 난이도로 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6번째는 그 아르키메데스 방법으로 각 3등분 되는 아까 그 제가 뉴시스 작도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증명하는 거 그 히포크라테스가 들려주는 작도 이야기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삼각형 외곽만 찾으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매우 쉬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그 히피아스 원적 곡선으로 각 5등분 하는 거. 이것도 상품 걸고 하면 재밌어요. 오차가 0도부터 1도까지는 2,000달란트, 1도부터 2도까지는 1,000달란트. 이런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아이들. 자, 그리고 8번째는 좀 심한 주제인데 아까 제가 그 배적 문제 증명하는 거 탐구 주제로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왜 어렵냐면 이론 자체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정리 그냥 2번 쓰면 돼요. 이거 그냥 제가 자료집에 넣어놨는데 천천히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요 단계 정도 할 때는 아직 문자를 좀 자유자재로 쓰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워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 상황에 따라서 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좀 해봤으면 하는 주제긴 한데 역시 아이들에게 제곱근과 내제곱근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서 이거는 지금 안 하더라도 나중에 9단계 무리수를 좀 공부하고 이런 주제를 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2를 작도하는 건 매우 쉽죠. 정사각형 작도만 하면 끝이니까.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그냥 루트 2니까 루트 2 작도는 매우 쉬운데 그걸 이용해서 내제곱근 루트 2를 작도하자라는 주제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아까 나왔던 그 제곱근 작도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좀 그림 복잡해 보여도 잘 보면 AC 길이가 루트 2예요. 그리고 AE 길이가 1이고요. 그러면 2부터 C까지 반원 그리고 역시 사용 정리 써보면 이제 금방 느낌 오죠. 저 그림에서 Q부터 A까지 길이가 내제곱근 루트 2거든요. 이게 심화반이나 경심반 정도에서는 내주기 좋은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탐구 주제들을 써놨는데 이제 좀 반 상황에 맞춰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질문 있나 좀 보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를 1분이라도 빨리 잘 수 있게 오늘도 아주 채팅창이 깔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도라서 좀 간단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거 워크북이랑 자료 만들다가 약간 좀 후회를 하긴 했거든요. 제 욕심대로 막 하다 보니까
내용도 너무 많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교과 내용만 하면 사실 지금 이 내용의 반의 반이면 끝낼 거예요. 근데 우리 에세이 수업에서만큼은 좀 그 이상을 바라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약간 좀 무리를 해서 넣어봤습니다. 측량에서 시작된 기하학이 국적 유의가 되고, 그리고 증명의 토대를 만들고, 그리고 방정식과 추론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저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도 오늘 이 이야기가 아름답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선생님들 수업이 더 풍성해지길, 그리고 아이들과 멋진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절기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또 열심히 자료 준비해서 2주 뒤에 재밌는 얘기 들려드릴게요. 자, 저는 수학 스토리텔러 홍성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끝났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주 뒤에 뵐게요. 감사합니다.